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인 SQC의 관리도 제12강입니다. 관리도 도입 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요, 조금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어디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재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관리도의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도 도입 전에 이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관리도 도입, 또 도입된 이후 운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위 주제를 보면 관리도의 도입 전 계획에 현재 관리도 도입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10강에서 설명을 했고요. 또 도입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11강, 그리고 도입 전 계획의 끝, 제 세 번째 마지막 강의로서 관리도의 변경, 그것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부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역동적이다, 계속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세팅된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황, 뭐가 이제 바뀐다든가, 또 운영 계획이 바뀐다든가, 또 고객의 요구 사항이 변경된다든가, 또 제품 설계가 변화되면 이럴 때는 이제 관리도도 그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또 운영했던 노하우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또 새롭게 평가를 통해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하나의 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어떨 때 그런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해석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든가, 해석 자체에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것은 이제 공정의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척도를 바뀌어요.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이제 공정이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관리 상한 이런 것들이 조금 넓게 그렇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관리 상한을 조금 더 좁혀야 되는, 공정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 그런 척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관리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또 경제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관리도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가, 이것은 피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률 관리도, 그래서 결점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연속형 데이터들, X바 R 관리도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불량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형태로 재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피관리도를 전부 통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별적인 특성들은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니까 해석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를 이산형 데이터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피관리도 자체가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두 가지 형태, 이항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연속형으로 관리되는 것들을 이산형으로, 이항의 형태로 통합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죠. 공중에서 여러 가지 연속형 관리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나의 피관리도를 그냥 운영을 해버리는 거죠. 뭐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또 관리도를 오랫동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이것도 제시할 만한 뭐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표본 추출 간격을 이제 줄여요. 이것은 이제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실시간에 이제 가깝게 프로세스 현상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이 또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표본 추출 간격, 표직 간격을 줄인다. 이거 자체도 하나의 관리도의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성과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또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능력 연구, 프로세스 능력,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프로세스 퍼포먼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제 10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내에 어떤 이상점에 의한 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타점이 없어야 되고, 또 특이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 이런 걸 안정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한다, 스터디한다,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한다, 스터디. 이렇게 되면 안정한 상태를 저해하는
이상점이라든가 또는 이상 패턴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빨리 그 조치를 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환경에서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블리티를 측정하도록 하는 이런 그 반복적인 활동이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블리티 스터디라고 그랬죠. 뭐 그에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 스터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0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큰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관리도를 당연히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도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기존에 이제 4M이라고 있죠. Man, Machine, Material, Method. 프로세스의 변경점이 유발되는 어떤 유형을 구분해 놓은 4M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확장하면 이제 5M이라고 합니다.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것이 하나 추가되고요. 좀 더 확장하면 5M, 5M, 1I, 1E, 1I는 Information, 1E는 Environment, 환경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뭔가 프로세스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에 맞춰서 관리도를 변경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도는 이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